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의 셋째 주 5월 19일 일요경마 예상 들어갈 텐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4경주, 6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의 경주입니다. 대망의 상간마 두 번째 3간의 두 번째 관문인 더비 경주가 열리죠. 진짜 문제 서울말들이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한번 그 무슨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산이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온도가 서울보다 1도에서 2도가 낮다, 이런 얘기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온순하고 빨리 컨디션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에서 남반부 쪽에서 오는 말들을 보면 상당히 그 느긋해요. 잘생긴 말들 이렇게 보면은 느긋하고요. 근데 반면 이 국산 말들은 보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북반부 쪽의 말들을 보면 성질이 좀 칼칼한 맛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성질 칼칼한 마필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초반에만 많이 뛰죠. 초반에만 많이 뛰고 느긋한 말들은 장거리에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 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19일 일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1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암말들 경주인데, 여기도 또 부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5번마 금이가 있는데, 아마 인기 2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이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물론 최근에 이제 주로가 무거웠습니다만은,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섰고, 물론 이제 강하게 추진을 해서 나갔죠. 쉽게 나간 것도 아니고요. 또 다음에 480kg가 넘어가는 체형인데, 라스트에서 여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활용 타임을 보면, 그 활용 타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활용 타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걸음을 보십시오. 걸음을, 라스트에서 저 말이 여유가 많은데 탄력이 더 나오느냐, 탄력이 죽느냐, 그건데 거기다가 내가 본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활용 타임을 보면 13초 8, 뭐 14초 대 이러면 거의 좀 무뎌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금이가 그랬어요. 금이가 그랬고요. 자, 금이가 오늘 선행을 나서는데, 여기 지금 천상의 대마나 섀도우 폭스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가 물론 다 암말이지만 아직 어린 마필인데다가 힘이 덜 차 있는 상황에서 직전보다 거리가 200m가 늘었고요. 또 선행 싸움도 해야 되고, 싸움을 안 하고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쉽게 나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장 그 이선에서, 그러니까 1번 섀도우 폭스, 금이, 뭐 천상의 대마가 여왕꽃까지 있지만, 여왕꽃은 최근에 이제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 세 마필이 나갔을 때 가장 전개가 유리한 게 누구냐? 라이런인데, 금이가 버티면 4번, 5번으로 끝나는 거고, 금이가 못 버티면 두를 말이 없어요. 딱 하나 이제 있는데, 얘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라 불패인데, 이 고성희 기수가 간간히 말을 타는데요. 뭐랄까요? 뭐 적극적이질 못해요. 다부진 맛이랄까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지난번에 이제 봉암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부지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데, 2주 만에 나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앞에서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한라불패밖에 없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금이가 직전에 이제 한번 뛰고, 한번 뛰면 뛸수록 이 걸음이 좀 달라지거나, 뭔가 이제 성격도 칼칼해지겠죠. 경주의 맛을 알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엔 금이가 이렇게 싹 선행마다 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 없었어요. 암말인데다가 좀 힘이 들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컨디션은 아니었었는데,
좀 제가 혼자 속으로 선행을 저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서 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다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gun일 때 후착이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이경주입니다. 군해산 6권 3세마 마련경주. 1번마 빅터 세인트인데요. 이건 뭐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마필 데뷔 전에 김혜선 기수가 탔는데 인기 2위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마필은 1번 게이트가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여타 선행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선행마 있는 게 뭐가 나쁘냐? 얘가 선행을 뭐 안 가도 되지 않냐? 안 가도 되는데요. 얘는 이 머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데뷔전인데다가 안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빠른 마필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 지금 톱 10인데 톱 10의 선행력은 빅터 세인트가 몰아서 가면 워낙 그 주폭이 크기 때문에 좀 밀어서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요. 자, 톱 10은 반대로 이마필도 역시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발발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빅터 세인트의 선행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오생명장도 직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결정력이 아니라 모레도 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1000m에다가 뭐 초반부터 아마 조경호 기수가 이번에는 아주 뭐 속된 말로 이제 깝대기 베낄 건데 이 두 마필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흥부박씨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이제 혈통적인 측면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데뷔전을 안 치러봤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이 캐논 스피더 같은 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아주 그 뭐랄까요, 무리 속에서 막 그 주행이 불안해요. 그 무리 속에서 뛰는 걸 싫어한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경주는 1번 빅터 세인트와 오생명장. 이 빅터 세인트가 지금 그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톱 10 같은 경우는 뭐 잽도 안 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공략의 가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군해산 6권 3세마 마련경주인데요. 자, 에드 포이즌이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세를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강자의 인연이 있고요. 사이버킹이 있는데, 이 다 조금씩은 완성도는 떨어져요. 강자의 인연도 지금 조교 내용을 보면 금, 토, 일, 월, 수, 목, 목요일 날도,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가볍게 놔주기 시작해서 지금, 강도가 상당히 세죠. 강도만 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신시티입니다. 왜 여기 지금 누구죠?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있는데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직전에 제가 이제 2주 만에 나오는데 축으로 선정을 해야 됐죠. 라스트가 진로만 안 막혔으면 카디프아니하고 같이 한번 맞짱 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파스코는 뭐 한 수 아래고요. 에드 포이즈는 선행을 나서서 문세영 기수가 가서 쓴 말이에요. 에마필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세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서 안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체형 자체가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말 제가 표현 자주 드렸었는데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자, 사이버킹입니다. 얘는 보면은 허리가 깊어요. 허리가 깊은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 뒷다리가 조금 짧게 들어와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경직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고, 지난번에 1300을 뛰었기 때문에 1200 정도는 쉽게 소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자의 인연인데 조교가 좀 세더라도요. 세더라도 이 마필은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가지고 뭐 체중이 뭐 10kg에서 20kg 정도 빠졌다면 버리시고 가 좋겠지만 오히려 불어갖고 나왔다면은 얘는 정말 이경주에서 배팅권에 꼭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1번 강자의 인연은 조금 현장에서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2번, 8번 두 마필로 일단 공략의 어떤 그 주력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강자의 인연이 현장에서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유도리를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로 압축은 하되 현장에서 좀 강약 조절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3세 이상마 마령경주. 나노벨리죠, 나노벨리. 나노벨리 놓고 이제 이 경주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데뷔 전에 초반, 스타트 활용 타임이 14초 8.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에서 15초. 그 다음에 지난번에 14초 4.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뛰면서 뭔가 그런 스피드들이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꼬리를 물었죠. 두 번 다 거의 지난 경주, 그러니까 3월 23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도요. 앞에 말하고 한 20m. 또 그 말이 또 앞에 말하고 20m. 그러니까 얘는 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꼬리를 물잖아요. 아직 2살짜리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김새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드러움까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심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유출을 해내는 거죠. 얘의 어떤 체형을 가서 보면 거기다 부드러움까지 이 두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조경호 기수가 아주 초반부터 훈련을 직접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놓고 4번 네노빌리를 이경주에서 축으로 선정을 하겠다. 자, 후차권에서는 이제 뭐 얼루코, 안짜모트 이런 마필들이 있고요. 비노스프리무는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불안하고요. 자, 강철 하사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자세가 이렇게 채공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좀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성질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철 하살이 뭔가 조금만 차분해지면 이 마필도 브로큰 보우 좀 혈통이네요. 브로큰 보우가 동반의 기적인가요? 동반의 강자. 동반의 강자가 이 브로큰 보우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상류, 천하대승 이런 마필들인데 동반의 강자가 돌연변인지 뭐 다른 마필들이 좀 부진한 건지 아무튼 그 브로큰 보우의 혈통을 가진 마필들을 보면 약간 그 칼칼해요. 좀 그런 것들이 경주력으로 향상만 되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는 강철 하살이 제대로 한번 조기를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후차권에 조금 그 분산 배팅이 되더라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노벨리를 축으로 가되 순서를 정해야죠. 누가 주력이고 누가 방어고 누가 고배당이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겁니다. 4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군내산 5곤 3세 이상마 마령경주. 이 금성이가 이제 아마 인기 1위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목요일날 스포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제가 이제 이 녹화가 목요일날 우리 예상할 때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제가 나가서 조교를 보고 이 경주는 이제 일요일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이 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시간이 없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조교 그 속보할 때 보니까 왼쪽 발을 많이 아껴요. 이 땅에 딛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땅에 디디면 바로 아프니까 자꾸 그 빨리 들어요. 디디면 들고, 디디면 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쪽은 오래 서 있는데 빨리 들고 또 와서 그러니까 찌그덕 거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속보를 한 바퀴 하고 나서 습보를 했어요. 습보를 했는데 이 왼발로 바꾸질 않더라고요. 오른발만 뛰더라고요. 이건 괜찮은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일단 아파서 이 발을 잘 중심이 안 실린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파행기가 있는 데다가 조교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데미지를 입었으면 뭐 이게 심하면 취소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본 게 맞다면, 파행기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16조 최봉주 조교사가 관리하다가 지금 일로 와서 처음 뛰는 건데요. 9조 41조로 와서 처음 뛰는 건데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피코센트럴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취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무리라니까 라스트가 좀 안 나왔는데 그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박태종 기수가 그러니까 전에 그 한성열 기수가 기승할 때 보세요. 12초 6, 12초 4 막 이렇게 뛰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날라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을 갖고 왜 앞에 가냐고요. 뭐 선행이 아니라 선두권에 왜 서서 가냐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마필들을 좀 그렇게 한성열 기수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타주면 오래 가요, 오래. 그러니까 장거리까지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박태종 기수가 이제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말머리가 있었고, 또 거기다 끌어내는 또 힘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상을 했는데 조금 낯에서 걸음이 무너졌다는 게 좀 아쉽고요. 여기 지금 승분전인데 비치원이 지금 거의 말이 미쳐 있어요. 말이 완전히 미쳐. 아까 그 빅터 세인트하고 같이 병합 쪽이라는데, 빅터 세인트도 등치도 크잖아요. 480kg짜리 마필인데 얘가 걔를 이겨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마필도 호크형 혈통이라 실전에서는 그렇게 능력을 안 보이는데 하여튼 조교만 봐가지고는 아주 거의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초원나비는 아직도 안으로 좀 기대고, 그래서 이 초원나비도 지금 계속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죠. 약간 고착성이었었는데 계속 매일이다시피 출발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키는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꺾어드렸었는데 1000m에서 한번 입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직전에도 좀 라스트에서 그 초원나비가 늦발했는데도 결국에는 스마트킨을 때려잡잖아요. 3마신 차이로 때려잡는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경주는 뭐 금성이가 키예요. 만약에 뛰면 여기서는 가장 세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 금성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성이가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럼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금성이가 키를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군해산 4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자, 여기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던 말이 하나 있는데 평천화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조교를 세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신마 때부터 이 평천화가. 근데 얘도 등치만 크지, 아까 이제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린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힘으로 스피드, 주폭이 크기 때문에 앞에는 가는데, 이런 마필도 선행으로 가서 이제 입상한 적밖에 없잖아요. 앞에는 가는데 이 체장이 길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힘이 찼는지 이번 주는 여지껏의 어떤 그런 스피드보다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스피드가 변화를 보였다는 건데 상대가 상당히 약하고, 평천화가 여기서 지금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뭐죠? 빠른 마필이 있던데 SOA 있죠. SOA 있고 SOA 하나 정도네요. SOA 하나를 스콜인데 스콜은 평천화가 이기고요. SOA를 평천화가 쉽게 넘어서 버리면 되는데, 이 SOA가 지난번에도 선행을 뺏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라스트에서 무너졌는데 또 그런다면은 결국 둘이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죠. 나도 선행이야, 너만 선행이니? 그랬을 때는 두 마필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지금 평천화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고 쳤을 때는 가볍게 안고 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청계장성은 제가 이제 요 마필 단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요 정도에서는 뭐 이 마필이 지금 3코나 4코나를 선회할 때 보면 약간 바깥으로 치우치려는 게 조금씩 좋아져. 근데 지난번에는 4코나에서 약간만 그러더라고요. 4코나에서 약간만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은 계속 3코나에서 4코나를 돌 때 말하고 기술하고 싸워요. 그래서 힘 소진을 많이 해요. 힘 소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졌고, 이번에 뭐 조교도 제대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평철화가 무너진다. 그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다린킨하고 시크릿 포켓이에요. 시크릿 포켓. 직전 경주에 제가 1200m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렸는데 못 올라왔어요. 박상우 교수가 예상을 했는데. 근데 얘는 1200보다 1400이 나아요. 거리가 긴 게 나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거리가 긴 게 난데, 결국 요는 그겁니다. 청계정상 출혈탄 충마가 있는데 선행인 평철하냐, 취입인 시크릿 포켓과 다린킨이냐, 요게 싸움이라는 얘기죠. 평철화가 버티느냐, 평철화가 못 버티고 시크릿 포켓과 다린킨이 올라오느냐, 요렇게 해서 한번 경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3세 이상마 마련경주, 별정경주. 여기도 다 부진마들만 잔뜩 있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이 충무대왕이 나왔습니다. 제가 1400만 되면 꺾어드리겠습니다 했던 충무대왕인데, 오늘은 제가 꺾어드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마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300에서도 아직 꽂지 않는 레이스, 그러니까 그 약한 레이스에서 오른 마필인데 1400만 돼도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작년 12월 달에 14초 7을 뛰었어요. 14초 7을 뛰었고, 그 전에 방춘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14초 1이고, 근데 1300에서는 거의 13초 중후반대를 뛰어요. 이런 것들로 계산해서 봤을 때 조금만 편성이 약하면 1300까지는 된다는 얘기. 근데 1400만 되면 얘는 나한테 와서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무너져요. 무너지는다.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1400이면 안 된다는데, 거기다 오늘 부담 중량까지 58kg예요. 4월 10일 날 요배통도 있고. 왜 그러느냐? 얘 그 체형을 한번 예시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유진아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눈에 띈 마필이 이 해피필드인데,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1일 날 제가 이 마필 그 축을 해서 꼴찌였었어요. 꼴찌였었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승부 추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해피필드를 축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 인기 3위인 퍼펙트 특급만 없었어요. 두 방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적축을 못 시켰어요. 190배짜리를. 해피필드를 축으로 가면서도. 자, 이마필이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스포를 할 때 보니까,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예, 일요일 날 보니까, 일요일 날 스포를 하는데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나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교가 세서 그런지 아니면 수영 조교가 얘한테 안 맞는 건지, 그 이후로 조금 컨디션이 뭔가 좀 어설퍼요. 어설픈데, 지금 여기 올 리드미도 지금 지난주에 나오려다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조교가 안 돼서는 안 나왔어요. 안으로 막 기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나쁘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컨디션이 나쁘든가 부상이 있든가. 근데 그걸 살살 달래갖고 지금 조교를 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교 강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좀 떨어졌고, 물론 스포는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천매산도 보면은 지금 1300에서 딱 어울리는 마필인데, 1400에서 어울리는 마필인데, 조교 내용을 보십시오. 계속 스포가 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얘도 뒷다리에 파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가볍게 한번 놔줬는데 좀 안으로 기대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행이죠. 내측 사행을 좀 보였고,
항호 파티입니다. 조교 지금 3주 만에 나왔는데 조교가 조금 세요. 아주 센데 여기서 선행을 가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태준 기수가 선행을 가서 한번 1400에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는데 박태준 기수를 재기승시켰다는 것은 선행을 한번 나서보겠다는 의지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도 뒷다리가 좀 짧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딱 해피필드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 중에서 해피필드가 걸리는데 뭔가 마무리에 가서 조금 뭔가 얘의 컨디션이 눈에 안 띄었어요. 계속 정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조교를 보는데 3일 내리 좋아야 자기는 승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아무튼 해피필드를 다시 한번 이제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다 컨디션이 아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해피필드가 컨디션만 여러분들 눈에 띄면 이건 배당입니다. 배당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분산 배팅이 되더라도 어차피 해피필드가 인기 맨 하위권이기 때문에요. 한번 공략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피필드를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곤 3세 이상과 별정 경주. 이 경주도 역시 히어 히컴스 힘짱 지금 승분전인데 히어 히컴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금세기가 센가요? 데뷔전 때는 선행을 갖다 치더라도 지난번에는 지어주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선행을 내줍니다. 금세기한테 그냥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라스트에서 둘이 경합을 펼치는데 간신히 이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조금 뭔가 이 마필을 결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변화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한 번에 그렇게 한 번 금색이랑 경합을 했다고 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결론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늘 이제 1700인데 진정한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히어 히컴스가 선행을 나서기란 좀 어렵죠. 이제 정상 파티가 워낙 돋보이는 순발력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힘짱도 있고 결국 히어 히컴스가 여기서 따라가서 입상을 하면 그건 정말 히어 히컴스의 능력을 좀 높이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지금 1200만 두 번을 뛰어봤기 때문에 500m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얘의 능력을 두 번의 경주를 갖고 1700도 돼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배팅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직전 경주에 그런 뭔가 조금 어설펐어요. 저는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프링 헬로폰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진이 탈 때, 태종이 탈 때, 김영진 기수 특히 김영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행 뒤에서 딸딸 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총을 이만큼 당기는 거하고 이만큼 당기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당겼는데 그럼 낫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뒤로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행 뒤에서 그렇게 박태준 기수가 안배를 했는 힘을 아껴 갖고 왔는데 라스트에 뒤로 갔어요. 마지막 하루타임 14초 6. 그 다음에 2월달에도 14초 6. 1300에도 13초 6. 이런 마필들은 그냥 껍데기만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짱입니다. 힘짱인데 3월 9일날 이길 때 보면 치프레드캔을 이길 때 보면 거의 껍데기 벗겼어요. 근데 치프레드캔이 선행을 무리해서 나갔고 라스에도 덜미를 잡혔고 근데 직전엔 또 장미언덕을 내주고 따라갔어요. 선행을 따라갔는데 저는 이 마필의 어떤 그 잠재력을 워낙 그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미언덕 정도야 뭐 앞말이기 때문에요. 뭐 쉽게 넘어서겠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 벌어졌어요. 라스트에서 거리가 더 벌어졌는데
일단 지금 뭐 조교 내용도 보면은 아주 시원시원해요. 힘도 있고요. 시원시원한데 약간 그 덩치가 커서 그런지 둔함감은 없잖아 있는데 둔하면서도 뭐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힘도 있고. 근데 아직 조금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약간 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경주를 이제 그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학보호가 눈에 띄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에이스 드리머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다가 이제 너무 늦게 왔죠. 늦게 올라왔는데 이경주에서 이제 뭐 강호 시대 지난번에 저런 것들이 이제 우연이냐 아니면 정말 능력이 있어서냐 이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고 조이더 메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승군전이 히어 히컴스나 힘장에 아직 가늠이 안 된다면 가늠이 안 되는 마피를 빼두고 나서 얘기를 한다면 에이스 드리머가 그 와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프림 갤러퍼 일단은 뭐 좀 제쳐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에이스 드리머를 축으로 공략은 하되 강호 시대 히어 히컴스 힘장 이런 마필들을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1곤 3세마 별장경주 암수말 거세마는 못 오죠. 더비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3간의 두 번째 경주인데 서울말이 지금 좋은 게 없네요. 컨디션만 놓고 보면 오썸 타이거고 능력으로 보면 타이탄인데 타이탄이 지금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고 조교는 7번 브리그 운해가 잘했는데 브리그도 뭔가 제가 뭐 그랬죠. 뭐 조금 D가 좀 아직 힘이 덜 차서 조금 받쳐주질 못하고 있고 운해는 조교 내용이 너무 세요. 너무 센데다가 목요일 아침에는 사행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번에도 트로피는 부산에 내줄 것 같습니다. 자, 스팅레이입니다. 스팅레이인데 9전을 뛰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이 부산 말들이 지금 여기 7마리가 출전해 있어요. 근데 야풍하고요. 또 하나 뭐죠? 하이파이브인가? 어디 있죠? 9번 하이파이브. 요 두 마필은 제가 그냥 뭐 전경주나 한 두 개, 제가 부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두 번 뛴 것만 봤는데 역시 이제 사이즈가 조금은 한 수 아래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자꾸 이 전문가들, 예상가들이 그 스팅레이 하길래 뭐 기사도 뭐 지난번에 이제 KRA컵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스팅레이 하더라고요. 그 임마피를 9번 뛴 걸 제가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봤고 근데 얘 스팅레이는 보니까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더라고요. 뛰면 뛸수록 걸음이 그러니까 아직 커가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스피드 레이드 퍼스트입니다. 스피드 퍼스트인데 여유가 많이 있어요. 마필도 보면 뛴 걸 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그 경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마필의 능력을 가늠하기 좋은 거는 상대성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뛰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끼리 뛰었느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얘네들이랑 뛰었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마는 기록이 아니라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누구랑 뛰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제가 그런 게 좀 약하니 부산 경마를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하지만 여유는 많이 있었어요. 이 말도 제가 지금 5번 뛴 거 다 돌려봤고요. 제 아멜스톰도 제가 지금 4번인가요? 4번 뛴 거 다 돌려봤는데 조금 뭔가 부족해요. 얘야말로 조금 부족하고 가능성은 이 판타스틱 재즈더라고요. 판타스틱 재즈인데 이 스피드 퍼스트와 목요일날 아침에 조교를 할 때 보니까 스피드 퍼스트가 약간 딸리는 모습이에요. 저도 이게 지금 컨디션만 옆에서 제 예상가가 그 조교로만 보고
말 컨디션만 한 마리만 찍어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판타스틱 재즈를 찍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팅레이가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전에 이마필이 지금 부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예상해서 그 예상가들이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쪽 부산에서 조교를 보는 사람이든 어떤 정보를 좀 갖고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이마필이 보니까요 약간 그 우리말로 파행은 아닌데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걷는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래 그런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마필이 뛴 거를 보면요 이 발 바꿈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뛴다는 것은 역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말들은 스팅레이를 이기기 조금 어렵다는 얘기고 후차권에서는 한짓 말인 것 같아요. 김영관 조교사와 홀랜드 기수와 후지 기수가 타는 지금 스피드 퍼스트와 판타스틱 재즈인데 다른 마필 여기서 누가 선행을 간다고 해도 쉽게 입상을 좀 점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스팅레이를 축으로 해서 김영관 조교사가 출전시킨 두 마필 스피드 퍼스트와 판타스틱 재즈 두 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경주인데 뭐 대상 경주는 마음 비고 타는 사람이 선수 기수가 가장 잘 타는 기수입니다. 역시 인기말을 타면 아무래도 조금 저도 타봤지만 조급해져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얼만큼 차분하게 탈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대상 경주에서는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포함해서 좀 넣고 좀 분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곤 암말 경주죠. 자, 두마. 그렇죠. 상금이 안 됐나요? 상금이 안 되는군요. 1720만 원이면, 1720만 원이면, 글쎄요, 낄만도 한데, 안 되네요. 저 구경주의 코리안 더비 암말로서 이제 출전 자격 여부를 제가 잠깐 들춰봤는데, 자, 아무튼 이 두마가 목요일 아침에 여기 지금 더비에 출전하고 있는 부리그하고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부리그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고 두마는 소속주의 이신영 감독이 조교를 했는데 두마필이 붙였는데 부리그가 얘한테 여유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세가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브리그가 조금 뒤에 파워, 후구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얘는 상당히 좋은, 앞말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이 브리그가 지금 순말이거든요. 거기다가 500km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0km죠? 500km가 나가는 마필로 알고 있는데, 509km요. 500km. 477km짜리가 아주 쉽게 여유가 많더라. 자, 이 스톱 뮤직도 한번 잘 보시면 왼쪽 뒷다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으뜸칸이 있고, 미미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교만 되면 뛰는 마필이 골든 타켓이에요. 맨날 조교, 까꾸로 조교하고, 스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수영 조교까지 했네요. 어쩐지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이 골든 타켓은 이렇게 출전 두수가 적거나, 취마가 없을 때 날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자, 이 경주는 두마는 축이 있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미의 딸, 우등칸, 스톱뮤직. 일단 세 마필이죠. 대방현수리야 이 경주에서 뭐 선행을 못 나서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패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든 타켓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골든 타켓인데. 음악필도 좀 꼴통기가 있죠. 악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좀 전개를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병만은 골든 타켓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1권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프리어그가 지금 8살짜리인데, 부상의 여파도 거리가 길면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자꾸 쌓이죠. 하나가 쌓여서 둘이 되고 둘이 하나씩. 그러니까 한 걸음 뛸 때마다 그렇게 좀 데미지가 입을 수가 있는데, 이 고령의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리하죠. 직전엔 프리어그가 1800이었기 때문에 쉽게 입상을 했고,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었고요. 마찬가지예요. 기쁜 세상도 이제 지금 1군에 지금 강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맹산 호랑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쁜 세상도 7살이고, 지산정은 이제 5살. 5살이면 뭐 한참 전성기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한 3, 40대요? 한참 일할 나이인 3, 40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20대. 맹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제 막 10대 후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차가는 시기고요. 과연 거리에 대한 그 어떤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만 따져보면 되는데, 맹산 호랑이는 지금 2군 시절에 1900이나 1800을 다 뛰어봤어요. 뛰어봤고 쉽게 이겼지 않습니까? 뭐 상대도 이렇게 약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측에서 보면 맹산 호랑이 지상전이고, 조교 내용으로 보면 기쁜 세상입니다. 기쁜 세상인데,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7살짜리 이런 마필들은 언제 기복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축선정이 좋은데, 이 프리어그 같은 경우는 2000m는 좀 옛날에 뛰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하고 틀리죠. 8살짜리하고 지금 뛰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맹산 호랑이 지상전, 거기에다 조교가 좀 돼 있는 기쁜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마필들은 지금 다 쓰러져 가죠. 수성 TX 그렇고, 뽀빠이 지금 공백기, 야오켓, 재앙탄생도 지금 19주 만에 나오나요? 19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배팅을 그렇게 쉽게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아직 뭐 이렇게 컨디션도 제 컨디션으로 안 보이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1번, 6번, 8번, 9번인데 9번, 1번 기쁜 세상과 프리어그가 좀 고령이기 때문에 일단 맹산 호랑이가 승분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11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9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꼭 주중에 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밤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은 뭐 낮에 보실 수 있고 뭐 아무 때나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자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게 있으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게시판에 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5월의 셋째 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